네, 컴퓨터 개론 3자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잘랐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지난 시간에 그 일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떠나서 웹을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웹 브라우저가 있어. 잘못 설명해. HTML 언어. HTML 언어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웹 문서입니다. 웹 문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타이틀이고 헬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디인데 여기 사진도 좀 있고 뭐 그림도 있고 오늘의 날씨는 몇 도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가서 웹 브라우저는 이 화면을 예쁘게 표현합니다. 배경 탁 깔고 헬로 써주고 날씨는 뭐 23도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움직일 때 마우스가 움직일 때 여기 올라갈 때 여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여기 갔다 면 글자가 커졌다가 막 한 여러 가지 이 동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동작을 제어하는 거 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여기가 서버가 있고요. 서버에서 여러분한테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을 딱 내려줬는데 이 아레아 한글 프로그램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빨간색 바뀌었다, 파란색 바뀌었다, 글자도 커졌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스크립트 언어고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합니다. 웹 브라우저 동작한다는 말은 크롬, 익스플로러 이런 데 동작한단 말이죠. 한편 우리 서버 쪽에 있는 이 문서는 못생겼어요. 여기 막 마킹되어 있고 여기에 무슨 점뭐 백점 뭐 JPG 막 뭐지 이런 그 그림 파일 이름들이 있고 이 그림은 그래픽 아닙니다. 얘들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3도라고 적혔는데 좀 이따 보니까 이게 27도로 바뀌었어. 그러면 적어도 지금 온도가 여기 27로 바뀌면 여기 27 바뀌어야죠, 그죠? 근데 얘가 이 문서를 내려줄 때 27을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뭔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면서 기상청 가서 지금 온도 읽어와서 27이야. 27이면 요 숫자를 27로 바꿔야 해줄 요런 컴퓨터 프로그램 동작을 해야 돼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아리아 한글이나 워드 같은 편집기로 만드는 문서예요. 편집기로 만든 문서인데 23도 적어놨으면 땡이지. 23도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계속 23도라 가면은 이 웹 브라우저 보는 이 사람이 뭐 이런 문서가 다 있어. 다 답답하잖아요. 물론 뭐 이게 뭐 23이면 뭐 갑자기 뭐 빨간색 바뀌었다 파란색 바뀌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재고가 10개 남았다가 한 개로 줄었는데 자꾸 재고 10개 남았다 그러면 답답하죠. 숫자를 바꿔야 되는 게 요게 서블릿 프로그램입니다. 서블릿 맞나? SERVERLET인가? 서블릿 프로그램. 자바 쪽에서는 자바 서블릿 프로그램. MS 쪽에서는 뭐더라? 뭐 어쩌고 서블릿 프로그램. 이름 까먹었다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IS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있습니다. 액션 스크립트 프로그램 맞아. 액션 스크립트 프로그램. 그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JSP가 유명하고요. 그다음 PHP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서버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가 인터넷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몇 돈인지 물어보고 값을 가지고 와서 이 문서 바꾸고 하는 요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서 이 서버의 컨텐츠 내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얘들이 막 이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웹 프로그램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편집기를 만드는 것은 HTML 파일이고 자 그래서 끝났고 자 그 다음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방법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개념과 구조가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다. 벌써 사실 절차적 방법과 객체 쪽에서 살짝 그런데 객체 지향은 절차적 언어의 그 추상화를 약간 더 높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조립할 때 절차를
활용해서 또 다른 절차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치 씻는 절차, 배추 씻는 절차, 배추 씻는 절차, 절이는 절차, 양념 무치는 걸로 해서 이게 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쌀 씻고 쌀 불리고 해서 밥을 만들고, 그럼 밥과 김치와 국을 만들어서 나는 한 끼 식사를 하고, 또 요걸 여러 명 합쳐서 또 요리를 하고,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고, 객체지향은 김치라는 게 있고 밥이라는 게 있고 두 개를 만들어서 식사를 만들고 요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아본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가 있다면은 이 자료에 뭔가를 가는 절차, 또 자료를 뭔가 가져와서 찢어 붓고 또 찢어 붓고 하다가 또 가지고 온 자료가 값이 어떻게 되면 또 여기서 돌아가서 또 다시 뭔가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명령 일을 하는 부분과 이쪽에 자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그죠? 가 있었고, 절차형 언어가 있었고, 그 중에 객체 지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또 조금 다른 언어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 로지컬 언어가 있고요. 병렬 처리 언어가 있고, 함수형 언어가 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조금 전에 절차로 이렇게 하는데, 요 방법을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먼저 함수형 언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비라는 언어가 있고요. 이미 얘도 굉장히 오래된 언어이고, 이 말은 상당히 잘못된 말입니다. 이 말은 지워주시기 바라고. 이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니고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잘못 외우면. 여기서는 앞에서는 자료를 뭐 저장 장치에 넣고 저장 장치에서 빼고 A에 저장하고 B로 가져오고 뭐 이렇게 뭐 C는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절차형 언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리스트로 봅니다. 리스트.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될 100가지 영화 뭐 이런 거 있고, 뭐 50, 60, 70 막 이렇게 나열된 숫자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각각 3씩 더해, 각각 곱하기 2를 해,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걸 갖다 매입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걸 쫙 해서 이 중에서 최고 숫자를 뽑아와, 아니면 이 중에 평균값을 구해, 이거의 최고값을 구해, 모두 더한 값을 구해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숫자를 하나로 만들어내는, 최고값은 80입니다. 평균은 50입니다. 하나로 만들어내는 reduce라는 함수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부 각각 1을 더한다면은 이 함수에다 맵을 하는데, 이 맵 함수죠. 함수에 add1이라는 함수를 주는 거예요. 또 맵을 하는데 add1 1씩 더해라 라는 함수를 주고, 이건 또 따로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dd1을 여기도 add1하고 여기도 add1하고 여기도 add1하고 여기도 add1하고, 그러니까 함수의 인자로 함수가 들어갑니다. 요때 이 함수들은 퓨어한 함수다. 뭐 1, B 해서 요걸 리턴을 딱 해버리고, 아니 다른 일 절대 안 해요. 사이드 이펙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 절대 하지 않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완전한 수학적으로 함수 딱 일망하고 다른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프로그램 지금 보면은 뭐 리드 A 하고 그래서 B를 더해가지고 C를 어쩌고 D를 해서 결과를 막 내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결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는 안 되고 퓨어한 함수일 때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 인자를 함수로 주고, 요것도 또 다른 함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우리 절차형 언어에서는
이 루프를 돌면서 다 하나 해야 되는 거고, 요 리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두 종류의 함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이 리스트들을 찢고 볶을 수 있더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이 리스프 함수입니다. 지금 나는 자바 배우는데 뭐 함수 언어 이런 거 잘 몰라도 돼. 아닙니다. 이게 자바서도 동작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최근 언어에서 이런 걸 다 받아들였어요. 이 개념 조금 잡아두시는 건 대충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도움 되실 거예요.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논리로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논리, 로직.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이런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누가 뭐 했다, 이거 사실이고, 이 사실과 법칙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사실. 요거는 법칙, 룰입니다. 룰. 그러니까 A가 Y의 선조면, ancestor, 조상이면은 X는 Y의 선조다. 그 다음에 A가 Z의 조상인데 Z가 Y의 선조면은 X가 Z의 선조다. 이런 룰. 처음 보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면 또 금방 됩니다. 룰과 팩트,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물어봅니다. Y의 선조가 했는 모든 일을 좀 알려줘봐. 이 룰을 근거로 해서 Y의 선조를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만일에 선조의 선대에서 했던 일을 모두 다 찾아봐 하면 지가 단종 찾아내고 세종 찾아내고 이승기 찾아낸다. 그죠? 선조의 단종, 그 다음에 또 단종에 또 세종 찾고 세종에 또 위에 조상을 찾아서 단종, 세종, 이승기 때 세종 때 했던 일, 단종 때 했던 일, 이승기 때 했던 일을 전부 다 찾아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지가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한 게 로직형 언어입니다. 로직, 논리 언어. 그래서 그 지식 베이스, 사실과 룰을, 법칙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내가 질의를 하면은 답을 내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간단하게 A가 B의 아버지고 and B가 C의 아버지이면 할아버지다. 누구? A가 C의 할아버지다. 뭐 이런 룰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룰도 만들다 보면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B의 아버지고 홍길동이는 길순이의 아버지고 막 이런 룰들을 잔뜩 집어다 놓고 누구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누구의 손자는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지가 엔진이 여기 가서 다 뒤져가지고 결과를 내주는 이런 언어입니다. 여기 나중에 전문가 시스템이 되죠. AI에서 전문가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뭐 특정 굉장히 깊은 우리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뭐 50개, 60개를 고민해야 될 때 그런 룰들을 이걸로 표현을 해버리면 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CPU가 한 처리 장치가 컴퓨터가 한 대인 경우에 답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를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제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거 뭐 21개척, 실시간 지진 예측, 질병 코로나 같은 거 예측, 석유 생산과 배포, 재관리 등 이런 것들은 지금 뭔가 하면은 문제가 너무 커요. 계산량이 너무 복잡하고 관여해야 될 계산이 너무 많거나 너무 깊거나 해서 컴퓨터 한 대에서 답 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슈퍼컴퓨터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슈퍼컴퓨터는 안에 처리 장치가 많아요.
CPU가 많아. 굉장히 많아. 처리하는 CPU가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거야. 계산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나 답이 문제가 어렵고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병렬 처리를 하자라는 노력은 옛날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뭐 여기서 이제 지금 예를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벡터 1000개의 숫자가 있는데 1000개의 숫자에 각각 C를 더해라. 각각 C를 더해라 했을 때 이걸 갖다가 그 CPU가 한 대가 있다면 1번 더하고 2번 더하고 3번 더하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놓고 병렬 처리 장치에서는 1000대의 컴퓨터가 1000대의 CPU가 각각 자기 일을 해서 각각 결론을 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컴퓨터 구조가 CPU가 1000개가 있어요. CPU. 요 자기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개 숫자가 있는데 1000개 숫자를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요 문장을 쓰게 되면은 얘는 요것도 C다고 요거 C다고 요거 C다고 요거 C다고 C는 어디 있느냐? 얘들이 공용으로 가지고 있는 장치에 C가 저장되어 있을 때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하면은 1000개의 계산이 동시에 되더라. 뭐 이런 언어를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이 병렬인 컴퓨터인데 CPU가 컴퓨터에 한 대의 컴퓨터에 1000개가 있어. 2000개가 있어. 뭐 이런 게 있죠. 지금 GPU 있잖아요. 그죠?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텐스플로우를 이용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으면 텐스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 파이썬에서 동작합니다. 파이썬에서 텐스플로우 모델로 컴퓨터 프로그램 해놓으면 얘가 여기 가서 자동으로 1000개, 2000개, 3000개의 컴퓨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러닝하는 모델을 우리 일반인들은 쓰고 있어요. 일반인들. 근데 아마 이쪽은 아마 슈퍼컴퓨터 같은 프로그램 하는 특수인은 아마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병렬 프로그램처럼 있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은 컴퓨터 프로그램일 때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작았어요. 작아서 그러면 문제 컴퓨터 프로그램 짜본다는 것은 그죠? 아주 작은 우리가 뭐 한 50줄이나 100줄 정도 프로그램 짠다는 것은 한번 짜봐. 짜보고 난 다음에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수정해 막 이러면 짜갑니다.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토목 건축물이 있는데 타일 한 장 갖다 붙이는 거 한 붙여봐. 잘 안 돼? 저기 붙여봐. 그렇게 고쳐봐. 떼서 붙여. 이렇게 돼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조금 커집니다. 2명이 작업을 하고 3명이 작업을 하고 5명이 작업을 하고 뭐 100명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령 63 빌딩 같은 빌딩,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게 63 치고요. 이걸 짓는데 한 500명이 한 500명의 인력이 한 3년 걸렸다. 대충 여러분 이 정도면 만들 수 있다. 가정합시다. 소프트웨어는 500명이 인력이 3년 동안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지요. 자, 잘 한번 생각해봅니다. 여기 토목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토목은 잘 만들어요. 여기 가서 아파트 짓고 저기 아파트 짓고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서 대구 시내 한번 쳐다보십시오. 전부 아파트입니다. 요 정도 엔지니어링은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쪽에 오면은
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없을까? 이 정도 엔지니어를 할 수 없, 아니, 소프트웨어가 이거보다 큰 거예요. 일보다 소프트웨어 쪽이 일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게임 회사 같은 회사들, 되게 유명한 있는 게임 회사들 보면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하나 잘못 만들었더만 회사가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요번에 새로 출시한 게임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회사가 망한답니다. 다시 토목 쪽에 와서 아파트 하나 잘못 지었더니만 현대건설이 망해요? 아니지. 이쪽은 작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아파트 짓는 별거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보다 더 컸던 거예요. 전 직원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짰는데 그 게임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야. 이건 망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학 수백 명이 투입돼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학,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서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뭘 해야 돼? 설계해야죠. 소프트웨어 설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를 안 하고 500명을 투입을 해갖고 건물 지어 설계도 없어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500명이 여기 땅 파고 있고 저기 땅 파고 있고 여기 유창 만들고 있고 여기 지붕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 지금 거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려면은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은 뭘 만드는지 제대로 알아야죠. 분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분석. 요구를 분석한다 그럽니다. 토목에서 설계를 잘 하려면은 건물주를 만나갖고 어떤 걸 만들어 달라 그런지 분석을 제대로 해야죠. 분석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목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뭐 감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설계하고 시험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쪽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40%, 시공 한 10% 정도, 테스트 이후 한 40% 정도. 그러니까 이쪽 프로그램 짜는 건 한 10% 정도 노력이 들어간다. 토목 시공이 한 7, 80%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딴 거는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소프트웨어 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못 짜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짤라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면은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명확하게 나오게 명세서입니다. 그 다음 그 명세서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설계가 정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프로그램을 시킨 대로 제발 설계가 시킨 대로 프로그래머가 창의적이면 큰일 납니다. 분석하는 사람 굉장히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설계를 하고 창의 설계를 하고 프로그램은 시킨 대로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력은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똑똑하면 안 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설계 쪽에 굉장히 창의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분석이 틀려버렸다. 남쪽에 집 지어달라 그랬는데 이게 틀렸다. 그러면 뒷단 하나만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석과 설계는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은 사람의 뭐 라이프 사이클처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그 다음에 현장 적용, 운용 뭐 이렇게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다. 태어나서 커서 일하다가 늙어서 죽는다. 이가 라이프 사이클로 부르고 있고요.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SDLC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배워가지고 시스템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다 하드웨어 쪽에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대충. 만들기 전에 우리 만드는 게 타당한가? 타당하다. 만드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분석을 명쾌하게 합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정확하게 만듭니다. 분석을 해서 명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명세서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된 대로 컴퓨터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짭니다. 여기 가가지고 왜 짭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 무식한 겁니다. 여기서 왜 짜는지는 다 결정을 하고 결정된 일을 가지고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분석가한테 가서 우리 컴퓨터 왜 만들어요 소프트웨어 이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라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났고 결정 난 거를 시킨 대로 분석을 하는 거고 시킨 대로 설계를 하고 시킨 대로 프로그램을 짠다. 이게 SDLC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되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옛날에는 타당성 검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끝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계단식 폭포를 닮았다 해서 폭포수 모델로 개발 과정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타당성 검토는 한 며칠 만에 한 1개월 만에 끝났어. 분석하는데 1년 걸렸어요. 분석해서 설계팀 넘겼다면 한 2년 설계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뭐 프로그램 하는데 한 몇 개월 걸렸겠지. 한 3, 4개월 걸렸겠지. 테스트를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와서 프로그램 딱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딱 가져갔는데 한 3, 4년이 지나버렸어. 3, 4년 지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더니만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사람, 물건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여기 분석팀이 딱 붙습니다. 설계팀이 붙습니다. 개발팀이 붙습니다. 팀이 붙어갖고 막 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직 스토리 어떤 컴퓨터가 필요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서 분석가가 붙어서 같이 스토리를 적는 거야. 분석가를 하면서 분석가가 정리를 해냅니다. 아 이게 DB가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 식으로 분석팀을 나오면은 구현팀이 붙어서 구현을 해버립니다. 2주 간격. 요거는 내가 가지고 올게. 요건 가지고 올게.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올게. 이렇게 해서 2주 있다 또 만나서 또 같이 한번 이 회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2주 있으면 뭔가 만들어진 거죠. 메뉴라도 만들어졌고 동작하는 큰 방식이라도.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스토리 줬던 분이 그거 이런 식으로 또 동작했으면 좋겠어. 또 막 이야기하면 또 여기서 같이 작업을 해서 또 이따 만들어보고. 이거 에자일 방법이다 그럽니다. 민첩한 방법. 민첩한 개발 방법. 방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에자일 방법론에 들어서 굉장히 빨리빨리 개발하는 방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에자일 방법을 보고 또 창업 쪽에서는 제가 지금 창업 강의한다 그랬죠. 창업 쪽에서는 누군가 와서 선생님 내가 이런 걸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 너 어떻게 사업 계획서 써보고 뭐 써보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요. 만들어 봐라. 제품 만들어.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서 고객 만나라. 고객 만나서 피드백을 받았어. 새로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돌리는 린. 가벼운 방법? 린 가볍다 그래야 되나? 이런 방법을 또 저기서 창업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창업 쪽 보면은 이 린 방법을 써서 대표적으로 창업을 많이 시킨 그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아이템을 가지고 왔길래 그 당일날 6번 만들어서 고객 만나고 만들어서 고객 만나고 6번 돌았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큰 회사를 차렸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새 이제 방문론도 이런 식의 좀 빨리빨리 한국 사람 좋아가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갑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며칠 짤 때는 만들어서 짜면 되지만 소프트웨어를 짜려고 하는데 대형이야. 100만 줄이 넘어가. 이게 한 5년, 6년 걸릴 것 같아. 사람 한 200명 투입해야 될 것 같아. 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용, 예산, 인원, 그죠? 인간관리, 개인관리, 생산관리, 일정관리, 그 다음에 저 인간들이 중간에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감수도 해야 되고, 검사,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생산 과정을 지금 관리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소프트웨어 못 쓰겠어 이래 돼버리면은 이게 2년 동안 개발했는데 2년 동안 200명이 개발했는데 이게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ISO에서 공정관리를 들어갑니다. 그죠? 공정관리 매번 들어가서 뭘 제대로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시킨 대로 잘하는가 이런 것들 막 보게 되는 이런 방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래서 자 우리가 학교를 벗어나서 조금 적어도 학교에서 진흙 찰흙 가지고 집을 요렇게 집어오고 저렇게 하는 집오고 하는 그 단계 종이 가지고 집 짓는 단계를 벗어나서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회사에 가서 집을 짓는다. 바로 소프트웨어 공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일단 할까 말까 검토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끝장으로 잘못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구조적 방법론. DFD를 만들고 미니 스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딕셔너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분석 방법에서 구조 방법 아니면 객체 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법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죠?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등 요 많은 요 좋은 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만들거나 아파트를 만들기로 했다면 분석 단계에서 스케치는 나와야죠. 스케치를 만든다는 방법은 평면도, 측면도, 인면도,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또 뭐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렇듯이 소프트웨어 분석 단계에서 스케치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했는데 대충 나 분석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분석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는 다이어그램들을 착착착 가져와서 제대로 되는 이렇게 만들면 제대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 건물 지어달라 그랬는데 남쪽에 문 내고요. 방은 연탄 떼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분석 다 끝났다 그러면 그걸 돈 주겠습니까? 서류를 만들어 와야죠. 분석 다 당신이 원하는 건물은 이런 건물이죠 하고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 명세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설계를 만들게 됩니다. 명세, 요구, 명세가 있었죠. 요구를 어떤 사람이 뭘 원하는지 요구를 분석을 해서 명세를 만들어 놨습니다. 스펙을 만들어 놨습니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이제는 요걸 해결하기 위한 구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뭐 네트워크는 연결돼야 될까? 컴퓨터는 몇 대를 투입을 할까? 이런 걸 다 해서 설계를 만들게 됩니다. 설계는 어느 정도까지? 설계서를 보고 코딩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 미국 친구들이 여기까지 잘하죠. 미국 친구들이 분석 설계를 딱 해서 그 결과를 퇴근하면서 인도에 있는 직원한테 이메일을 딱 보내갑니다. 퇴근하는 순간 인도 직원은 출근하거든요. 시킨 대로 코딩 쫙 합니다. 그래서 인도 직원이 딱 퇴근하면서 코딩 결과를 미국에 보내면은 그때 이제 열심히 또 미국에는 출근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바로 코드를 테스트 해보고 또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 또 설계서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24시간 막 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모든 핵심 기술은 얘들이 다지고 있고 분명히 인도 친구들이 코딩을 했는데 얘들은 뭐 했는지 몰라요. 자기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요. 시스템 합치면 뭔지 몰라.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설계도 객체 지향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구조적 방법을 할 것인지가 있습니다. 아까 구조적 방법에서 구조적 방법은 DFD를 만들고 미니 스펙을 만들고 데이터 딕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듈 구조
프로시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설계가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OO는 분석 단계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등을 만드는데 얘들을 굉장히 상세화합니다. 이 그림만 딱 보면은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코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상세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 알고리즘 선택하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 이까지 왔으면 다 왔습니다. 알고리즘은 문제가 명쾌해졌다. 문제가 명쾌해졌고 디자인이 끝나게 되면은 알고리즘 선택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인 일입니다. 큰 우리가 20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골 구조 넣고 방을 만들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이야기가 다 끝났다, 설계가 된 거죠. 그 다음 들어가서 이 방 들어가고 이거 벽지 먼저 바르고 장판 나중에 하고, 이게 알고리즘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큰 틀에 철골 구조를 어떻게 뼈다구를 설치하고 하는 거, 이것도 이 틀에서 또 따지는 알고리즘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가 본다면은 알고리즘은 아주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 조금 정하고, 물론 이게 C 같은 거였다면 이제 안에 자료 구조도 정해야 되지만, 만약에 객체였다면 그 자료 구조 정할 필요가 없죠. 자료 구조가 다 나타나니까 객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알고리즘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이미 너무나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코딩 들어갑니다. 코딩은 설계도에서 시키는 대로. 설계도에는 사실은 뭐 의사 코드, 슈도 코드 있잖아요. 수준에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b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걸 해서 뭐 만일에 이게 0보다 크면 근 x1, 2를 구하고, 이런 게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코드로 바꾸는 수준 코딩합니다. 자, 설계도 내용대로 컴퓨터 코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혹시 컴퓨터 잘라가는데 남들이 잘한 게 있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재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설계에 따라 현실화하는 방법,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법을 설계로 나타냈고요. 그걸 코드 마음대로 현실하면 안 되겠습니다. 설계도 냈으니까 설계에 따라서 코딩을 해라, 이런 문제고요. 명세, 설계, 알고리즘, 선택이나 개발 등에 대한 따라서 코딩만 한다. 결국은 시키는 대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코딩하는 사람 똑똑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코딩으로 표현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 3, 4개월은 배워야 되겠다. 그지? 그 정도 하면 코드로서 자질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 코딩 단계에서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컴퓨터 코딩은 어렵게 하지 마라. 줄줄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게 해라. 그 남들이 짜는 프로그램 100줄 쫙 읽어봤는데 쭉 따라가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오, 이거 정말 잘 짠 프로그램. 책에 있는 프로그램 쫙 읽어봤는데 여기 막 너무 꼬아놨어요. 막 20줄도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못 쓸 프로그램. 요거는 만일에 이런 프로그램 짰다면은 여기에 문서를 달아야 됩니다. 서류 한 10장 정도. 요렇게 프로그램을 잘 짰다면은 요새는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면은 프로그램 요게 자체가 문서가 된다. 자, 굉장히 코드를 어렵게 짰는데 문서도 첨부를 안 해놨어요. 내가 짰어. 한 달 있다가 내가 왔어. 이거 고칠 수 있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코딩은 쉽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내 프로그램 잘 짜지, 니 이해 못하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안 됩니다. 팀에서 그런 사람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에러가 있을 때 찾아 나가는 에러를 찾는 겁니다. 코드를 쉽게 짜놔야지 에러도 쉽게 잡을 수 있죠. 코드 어렵게 짜놓으면 이것도 에러 잡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최악의 경우 10줄 정도의 100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면 50개 정도의 에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막 꼬아가지고 어렵게 짜놨으면 골치 아프겠지요. 에러를 잡을 수 없으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그런 게 있었죠. 미국의 도요타 자동차가 급출발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 도요타 자동차한테 너 차 급출발한다 그랬는데 도요타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테스트 해봤는데 급출발 절대 안 했다. 배째 이래 됐죠. 근데 미국의 나사 산하에 조그만 그 창업했는 기업에서 그거를 재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급출발한 상황을. 그래서 난리가 났죠. 미국 쪽에서 그때 도요타한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때려버렸죠. 엄청났었습니다. 도요타 망하는 줄 알았죠 그때. 그 정도로 때렸는데 이런 문제가 걸린단 말이지. 응? 그 어려우니까 자기한테서 문제가 생기는데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디버깅 에러가 있다거나 프로그램 잘못 짰는 거는 빨리빨리 고치고 하는데 이걸로 다 못 잡아내기 때문에 테스트를 돌리고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테스트로 모든 경우를 갖다가 다 테스트에서 모든 경우를 내 라디오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구상의 모든 환경에서 다 테스트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루프를 돌렸는데 10만 개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한 개 더 할 때, 두 개 더 할 때, 세 개 더 할 때, 네 개 더 할 때, 10만 개 더 할 때까지 10만 번 다 테스트할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는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하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이제 어려운데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 모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모듈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모듈을 만들었어요. 이 김치 아까 김치에서 배추 씻기 막 절차를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죠, 소금을 만들기 이것도 절차를 막 설명해놨고 양념 만들기 다 만들었고 또 뭐지 양념 만들고 양념 버무리기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요거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요 과정 만들고 테스트 해야 되고 요 과정 만들고 테스트하고 요 과정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합치 가지고 배추를 씻고 소금물 만드는 과정을 이어서 했을 때 이걸 또 테스트 해야 됩니다. 요게 통합 테스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 통합을 해서 김치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걸 통합 테스트를 했는데 어딘가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다면은 다시 백에서 에러 난 걸 찾았어. 에러 날 때 여기 에러가 났다. 아니면 여기 어디가 에러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게 회귀 테스트 정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까 여기 오케이 되고 오케이 되고 오케이 되고 오케이 됐던 거는 여기서 변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회귀 테스팅이 정의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문서는 잘 해놔야 됩니다. 문서화는 굉장히 잘 해놔야 된다. 지금 코드를 굉장히 쉽게 짜자, 코드 자체가 문서화되게 하자라는 게 지금 최근의 경향이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만줄 프로그램 짜고 난 다음에 문서를 1000줄 막 짜고 문서를 1000장 짜고 막 희한한 일을 막 하게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일이 생겼는데 소프트웨어가 안이 안 보여요. 100만 줄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100만 줄 되는데 문서가 없어. 100만 줄 에러가 났어. 이거 읽어보는데 100년 걸려요. 이해하는데 200년 걸려. 못 쓰는 거란 말이지. 이게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갖고 만드는 소프트웨어인데 500명을 투입해갖고 2년 동안 만들었는데 1년에 500억씩 주고 1000원짜리 소프트웨어인데 문서가 없어? 에러 났어?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자꾸 사람들이 막 중요하게 해갖고 야, 그 정도 짰으면 막 책을 10권 만들어라 20권 만들어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들이 문서화하다가 지쳐버린 거야. 너무나 많이. 그래서 최근에는 코드를 줄줄 읽을 수 있게 짜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서는 되게 중요한데 너무 큰 로드가 되더라. 문서가 너무 힘들더라. 거기에 대한 문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굉장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 작성자가 나중이라도 프로그램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쉽게 작성하고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구조들, 소프트웨어 구조들은 철저히 다 정리를 해놔라. 사용자한테 문서는 사용자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짜면 사용자 설명서가 있어야 책 한 권 나와야지.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또 이런 것도 하죠. 워드를 사용한 사람이 파워포인트 사용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듯이 사용자의 경험조차도 재사용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지 보수 관리.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를 개발하는데 내가 소프트 개발하는데 100%의 노력을 들였다면은 이걸 갖다가 내 소프트웨어를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때부터 이제 유지 관리가 되는데 이때 100%의 노력이 든다. 요게 10억이 들었다면은 요게 10억의 노력이 든다. 답답하죠? 요게 지금 여기서 유지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창업한 친구들이 여기 있어. 이걸 예상을 하고 창업을 해서 20억이 팔았는데 여기 돈 10억이 더 들어가 버리니까 쫓다 많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한 40%의 노력은 요거 분석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코딩이 한 20% 들어가고 테스팅 이게 또 한 40%의 노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유지보수 만만하게 보지 마라.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소프트 개발을 하는 환경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아리아 한글이나 이런 걸 갖고 소프트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뭐 여기 프로그램 코딩이 있는 문서를 만들고 .c 파일을 만들고 이걸 번역을 해서 또 번역했는 파일을 만들고 또 이걸 링크한 파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짜고 있으면은 밑에서 뭔가가 돌아요. 너 문법이 틀렸네, 글자 잘못했네, 프로그램 잘못 짰네, 에러 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면서 밑에서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 그럽니다. 네트워크를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미 테스트 다 돼요. 데이터베이스 한번 물려보고 싶어. 여기서 다 데이터베이스 물려보고 싶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걸 여기서 다 해주는, 지원해주는 툴.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다. 통합 개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 개의 테스트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면서 파일 관리도 해주면서 밑에서 컴파일러가 돌고 있고 번역도 하고 링크 로드가 돌아서 수행까지도 해주고 그 다음 에러 틀린 거 체크 디버깅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 개의 소프트웨어로 다 동작되면서 돌아가는 환경을 쓰고 있다. 통합 개발 환경 IDE 그래요. Integrated 통합된 Development Environment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가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도 뭐 알아드릴 게 많은데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개론에서 다루기는 너무 방대해서 소개만 했는데 또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 개론 뒷부분 가면 또 내용이 짧아지니까 여기는 조금 길더라도 조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